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GV60 네. 그 시승기 하나가 이제 올라왔는데 ESC 네. 오프를 하고 나서 거동이 네. 너무 불안하다. 아하. 네,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네. 저희가 뭐 다른 리뷰 채널이라든지 다른 시승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런 콘텐츠는 만들기 원치 네, 않고 네. 그럴 의도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기준이라는 것은 뭐 A에다 놓으면 A의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B에다 놓으면 B의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저희의 입장은 또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양쪽을 들어보고 네.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ESC가 Electric Stability Control이란 말이에요. 네. VDC라고도 하죠. 네. Vehicle Dynamic Control. 네. 네. 이게 어떤 장치인가요? 자, 예전에는 네. 트랙션 컨트롤이라 그래서 네. 악셀 밟을 때 엔진 힘만 구속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발전된 게 네. 자동차의 거동을 아예 제어하자 네. 라고 해서 슬립을 제어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발전된 개념인 거죠. 그렇죠. 네. ABS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TCS 다 종합해서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뭐 토크 벡터링, 네. 뭐 다양한 장치들이 있죠. 네. 뭐 사륜 배분도 뭐 사실은 그 거동을 일종의- 잡는 거고. 네네네. 근데 이제 일렉트릭 컨트롤, 일렉트릭 스테빌리티 컨트롤이 무슨 개념이다? 이게 이제 두뇌예요, 두뇌. 네. 요건 각각의 사지, 그쵸. 팔다리고 그쵸. 각각 기능을 하는 장치들이고 그걸 종합해서 넌 이때, 넌 이때, 넌 몇 퍼센트 개입해, 네. 넌 얼마 개입해 라고 지령을 내리는 컨트롤 박스. 네. 그러니까 여기 없으면 머리 안 쓰고 손발이 고생하는 거지. 그 차 언더스테어로 안 돌아가면은 안쪽 바퀴에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든지 그렇죠. 막 이런저런 브레이크도 네. 그 작동을 시키고 온갖 거를 다 엔진 출력도 작동을 시키고 네. 다 종합적으로 제해서 차의 거동을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그 두뇌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최근에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대중차와 프리미엄차의 성능 차이가 많이 없어졌다. 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네. 이 ESC를 처음 개발한 업체가 1995년에 보시와 벤츠예요. 네. 근데 이 보시와 벤츠가 VDC라는 명칭으로 네. Vehicle Dynamic Control이라는 명칭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네. 이게 굉장히 대단했던 게 그리고 이제- 안전벨트 이후에 그렇죠.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방지한 기술이 바로 이 기술이에요. 초기 S클래스의 Anti-Slip Regul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ASR이라고도 이름 붙이기도 했었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고급차, 프리미엄차에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대중차는 거동을 막 못 잡고 피스테일 나고 막 사고가 네. 나는 걸 네. 이 VDC가 장착되어 있는 차, ESC가 장착되어 있는 차는 체험한 그 그렇죠. 영상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네. 샥 뱀같이 빠져나가는 네, 네, 게 네, 바로 네. 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거동 접지 또 자세 제어에서 이 ESC는 가장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제어를 해주는 네. 없어서는 안 될 장치인데 네. 요게 이제 2012년에 법제화가 됐어요. 아하. 모든 차에 다 들어가야 된다. 그 전에는 선택적으로. S클래스처럼 그렇지. 고급차에만 넣어주던 그 기본 개념이 그렇죠. 마치 이제 ABS가 아주 예전에는 네. 고급차에만 달려 나오던 게 네. 법제화가 돼가지고 모든 차에 ABS가 달려 나오듯이 그렇지. 네. ESC가 모든 차에 이제 달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현대자동차는 ESC 없이는 평가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요. 왜? 이게 자동차의 안정감이나 자세 제어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장치이고 네, 네. 이것 때문에 대중차도 지금은 탈만하고 네. 스포츠성이 좋다. 그 다음에 이걸 법제화시킨 기관이 IIHS예요. 아하, 네. 미국 고속도로 보험안전협회가 네. 2007년 이때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 조사를 네. 해서 네. 이걸 법제화를 시켜서 모든 차에 적용을 하게 되면 미국 내에 사고 7,000건 이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교통당국에 제시를 했는데 검토해보니까 이거 맞아. 법제화해야 돼.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법제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는 2012년부터 네. 그 다음에 부분 변경에서 제외가 된 모델들도 2015년에는 무조건 강제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AD부터 현대가 달라졌다. 네. 언더가 빠졌다. 네. 현대는 언더를 왜 빼기 시작했을까? 왜? 무슨 배짱으로? 바로 ESC를 통한 Electric Stability Control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제 자동차를 조금 더 스포츠 성향으로 만들어도 전자 제어를 통해 자동차가 안정적인 거동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을 조금씩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거기서 또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과거에는 모든 차들이 언더스티어였어요. 그렇죠. 모든 차들이. 예, 네. 그런데 요즘에는 뒤가 살짝 날아가는 차들도 보이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날아가도록 기본 세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더 이상 안 날아가게 ESC가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과거의 차와 지금의 차의 변화입니다. 그럼 2012년 이전에는 고급 차에는 이게 장착이 돼 있고 대중차에는 장착을 안 하는 선택사양이었기 때문에 이런 차들을 평가할 때는 기본적인 하드웨어 특성을 보려면 ESC 오픈을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그래야지만 본질을 볼 수 있고 네. 그러면 ESC의 도움을 통해서 거동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는 차종을 만들어내야 되는 제조사들은 네. 하드웨어를 통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되니까 네. 설계 자체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캠버라든지 토어라든지 또 서스펜션의 구조 자체가 언더스티어를 성형을 통해서 오버가 나지 않도록 설정을 하게 되면 뒤가 돌아가거나 털리거나 하는 현상이 없어지죠. 예, 덜하는 거예요. 네. 대신 운전자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어의 영역, 운전의 재미는 크게 반감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ESC가 법제화가 되지 않았던 상황과 지금 그게 법제화가 되고 어느 정도 그 기술이 성숙돼 있어서 차량의 기본적인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네. 요거를 제외한 상태에서의 밸런스를 고려하는 건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생각이 맞았다라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생각을 듣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네, 결국 이제 요즘에 차라는 거는 네. ESC 제어 기능이 결합된 그렇죠. 그 완성된 상태의 차를 평가하고 이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그게 하드웨어만 놓고 보자.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없진 않지만. 그게 이제 그 차 자체의 속성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오닉 5 EV6에는 별 문제가 덜했는데 네. 왜 GV60에서는 네. ESC 오픈을 했을 때 오버가 더 많이 일어났느냐? 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하나씩 정리를 하죠. 첫 번째는 이게 후륜이야. 네. 후륜은 ESC 오픈을 했을 때 네. 아까 전자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ESC를 통해서 전자제를 통해 자세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니 하드웨어 자체가 좀 더 스포츠 성향으로 그렇죠. 세팅이 과감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후륜 구동에서 오버스티어가 좀 더 발생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세팅이 된 거고 네. 두 번째는 전기 모터의 특성. 네. 전기 모터는 어떻다? 바로 나오죠. 이게. 그렇지. 네. 그러니까 ESC를 오프해서 전자 제어를 통해서 ESC가 뭐까지 관여를 하냐면 네. IMU 센서까지 해서 이 피칭, 롤, 그 다음에 료 이런 것들을 통해 또 가속도 센서 이걸 다 연동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전기 자동차, 네. 모터 자동차의 악셀 오프하고 그렇죠. 내연기관 자동차의 악셀 오프는 개념이 달라요. 다르지. 네. 내연기관 자동차는 악셀 오프에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긴 하지만 그 약간 미약해요. 그렇죠. 근데 전기 자동차의 악셀 오프는 회생제동 그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진짜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뒷바퀴에 회생제동이 확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사이드 당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잠기지. 예. 완전히 잠기진 않지만. 네네. 네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세팅을 하고 주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악셀 오프에서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지는 현대 거예요. 자동차가 350kW로 고속 충전하기 때문에 네. 회생 제동량이 엄청나죠. 많아요. 네네. 그러면 회생 제동량 발전으로 걸리는 제동이 크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돌아갈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해. 네. 왜? 아이오닉 5나 EV6는 대중차기 때문에 롤 스테프니스. 네. 스테프니스는 버티는 겁니다. 네. 강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가 잘 버텨줘야 롤이 안 발생을, 네. 덜 발생을 하죠. 네. 그럼 롤이 발생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벌어지냐면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하중이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하중이 이동을 하면 그 하중이 이동하는 범위에 따라서 슬립 앵글과 같은 접지 상실 관련된 스티어 변화가 일어나서 차가 거동을 잃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전륜 쪽에 더 많이 작용하게 되면 언더가 되는 거고 후륜 쪽에 더 많이 작용하면 오버가 나는 겁니다. 네. 그럼 출력이 걸린 후륜 모델은 아무래도 후륜 쪽에 접지 상실로 인해서 하중 이동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오버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늘어나겠죠? 네. 아이오닉 5나 EV6는 이 롤 스테프니스를 적당히 조여놔도 네. 대중차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이제 GV60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죠.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게 있는 거죠. 편안하게 만든다는 건 다시 말해서 롤의 발생률이 일부러 좀 더 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롤이 발생하게 되면 하중 이동은 더 발생하게 되고 네. 하중 이동이 발생한 상황에서 ESC가 개입을 하지 않고 스테빌리티 컨트롤 안 한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후륜에서 전기 모터의 특성, 강한 회생 제동이 걸리는 그 타이밍에서 그렇죠. 뒷바퀴가 잠겨서 접지 상실로 돌아갈 확률이 어떻다? 커지죠.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ESC 온 상태에서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지. 네, 네. ESC 상태 온 상태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라인을 벗어나지 않아요. 네. 대신 뭐가 많이 발생해? 롤은 발생하죠. 근데 그 롤을
크게 아이오닉5라든 EV6보다 많이 발생하니까 운전자는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뭐 불안하게 느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실제 불안한 건가?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저희 쪽에서는 저의 의도를 이해를 하셨다라고 보시는 거고,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반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ESC가 법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에 ESC 오프 의미가 굉장히 컸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알아봤어야 자동차의 본질을 알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고급차든 대중차든 기본적으로 스포츠 성향이 조금씩 강조가 돼 있어요. 네네네. 웬만한 차들은 살짝 후미가 살짝 돌아가는, 네. 젊은 차든 흐른 차든 지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제조사들이 이런 똥배짱이 어디서 생겼냐는 얘기지. 어디서 생겼다? ESC. 그렇죠. 네. ESC가 점점 얘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드웨어의 밸런스보다 더 안정감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장치로 성숙되고 있는 거고, 지금 현대 관련해서, 기아 관련해서의 ESC 기술이 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차들이 거의 다 지금 언더가 빠져 있어요. 네. 그리고 아반떼 스포츠까지만 해도 오우씨 재밌어. 우리가 CN7 아반떼 재밌었잖아요. 네. 네. 스포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대는 변합니다. 그러니까 네. 내연 자동차 평가하듯이 전기 자동차 평가하니까 이상한 평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마치 ESC를 이제 자동차의 최종 완성도에서 뺀다 하면 OS 없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태블릿을 평가하는 거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또는 또 네. 반대로 또 이야기하면 ESC를 끄고 테스트한다는 거는 ABS를 끄고 테스트하자. 그렇지. 라고 하는 거와 유사한 개념인 맞아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의 기준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뭐 저희 쪽의 이야기를 뭐 답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동의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최신 자동차 설계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평가 자체도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냐면 ABS는 끄는 기능이 없잖냐. 네. 그러니까 안 끄고 평가하는 게 맞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거. ESC는 네. 끄고 하는 게 있잖냐. 끄는 네. 기능이 버튼이 있잖냐. 네. 그러니까 끄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ESC를 끄는 기능은 네. 끄고 달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험로 탈출이라든지 꺼야 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어디 빠졌을 때. 빠졌을 때라든지 네. 그때 써먹으라고 끄는 거지. 네. 그리고 혹은 이제 진짜 스포츠 주행 뒤를 날려가면서 스포츠 주행을 하실 때 서킷에 들어가서. 서킷에 들어간다든지 네. 할 때는 끄는 거지. 그럼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시든가. 아니면 뭐 드리프트 하고 원동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약간의 필요 때문에 남겨놓은 거지. ESC 끄는 기능 자체가 그 차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ESC 평상시에 끄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눈 오는 날 끄면 저도 안 됩니까? 꺼요. 네. 눈 오는 날은 꺼도 되잖아요. 눈은 끌 수 있죠. 근데 언제 꺼요? 눈 올 때 주행할 때 꺼요? 아니면 아이, 빠졌을 때 꺼요? 빠질 때 꺼요. 주행할 때는 뭔가, 켜야 됩니다. 뭔가 탈출할 때, 예. 왜 ESC를 눈 올 때 켜야 되느냐?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네. 스테빌리티 컨트롤이 뭐예요? 일렉트릭, 전자적으로 자세를 잡아주는 거다. 다시 말해서 접지를 상실할 때 최대한 접지를 영혼까지 다 끌어들여서 사용하겠다는 건데, 접지 상실이라는 도로 환경이 눈 오를 때, 비 올 때예요. 네. 이때가 접지 상실, 그리고 모래길. 그렇죠. 이럴 때 ESC가 최고의 필요한 효용성을 발휘하는 네. 구간인데, 이럴 때 이걸 끄면 안 되는 거지. 네. 끄는 거는 오히려 위험을 자초하는 거예요. ESC는 현대 자동차에서 필수입니다. 네. 이거는 걷어내고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ESC를 그래서 저희가 끈 상태에서 굳이 평가를 안 하는 이유가, 지금이 2012년 이전에 선택적으로 탑재하는 정도라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나, 지금은 모닝 이런 것들도 ESC가 없으면 판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ESC 기술이 지금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진보해 있습니다. 네. 이걸 끄고 켜고 할 때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차들은 안 그래요. 다른 차들 ESC 끄고 지금 GV60와 같은 그런 프리미엄의 후륜 자동차, 그거만 이렇게 쭉 늘어놓고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해봐야 하는 거니까, 네. 해봐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비교를 할 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싶고, 네. ESC 온 상태에서 뭐 GV60 동작 어땠습니까? 저는 롤에 대한 네. 거부감이 별로 없거든요. 두려움이 별로 없고. 우리는 없죠. 네.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뭐
문제가 됐었으면 진작에 뭐 네, 난리가 하여튼 났겠지. 하여튼 뭐, 네. 그 해외 미디어에서도 ESC를 끄고 테스트하는 데가 간혹 있어요. 네.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네. 주로 이제 어떤 매체들이 그렇게 남아있냐면, 네. 예전부터, 네. 80년대에서부터 이렇게 쭉 평가를 하시던 이런 분들은, 네. 예전에 이제 ESC가 선택적으로 탑재됐을 때의 그 밸런스를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네. 이제 과거의 차, 10년 전에 ESC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차가 과연 안전한 차였느냐, 아니면은 재미없게 언더 세팅을 통해서 후륜 슬립이 나지 않도록 세팅한 차였는가를 1대1 비교를 해봐야 네. 아는 거고, 네. 지금 EGMP의 스포츠성, 우리가 아이오닉5 ESC 끄고 원돌이 했을 때 막 바로바로 팽글팽글 팽이처럼 돌아요. 너무 네. 재밌었어요. 너무-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현대가? 얘네들이 이렇게 스포츠를? 얘네들 진짜 완전히 달라졌는데? 얘네들이 뭘 믿겠어? ESC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고 얘네들이 그걸 만들어 놨는데, 걔네들이 믿고 있는 거를 빼버리고 하면 멘붕 오지. 그리고 이제 네. 운전 재미를 위해서 뒤를 살짝 흘려주는 것조차 굉장히 불안해서 몰차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를 이해는 하는데, 이해해요. 예, 그거 이해합니다. 네. 근데 그걸 차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재미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나? 아니 근데 그게 글로 가야 돼요. 그죠? 네. 또 전자제어가 워낙에 지금은 많이 발전해 있으니까, 과거에는 이게 ESC가 처음 시행될 때는 다들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자제어 너무 믿지 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는 믿을만 근데 해요. 지금은 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그냥 믿고 돌려도 되겠는데? 네. 그리고 네. 내연기관차의 ESC는 내연기관 엔진을 제어를 하는데, 네. 엔진 제어가 바로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과물이. 네, 네, 네. 그래서 뭐가 터지기 전에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놔야 돼요. 거동을. 맞아요. 근데 전기 모터는 제어가 필요할 때 넣으면 바로 나오니까, 네. 좀 더 차량의 거동을 다이나믹하게 흘려줘도 언제든지 제어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ESC 제어가 조금 더 다이나믹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의 거동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게 전기 자동차거든요. 슬립이 일어나면 바로 잡을 바로 잡을 수 바로 잡을 있으니까.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ESC가 관여를 하는가? 거의 대부분. 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접지를 잡기 위한 모든 장치들이 ESC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ESC가 두뇌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지성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네. 무지성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는. 무지성 상태에서 무지성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이걸 희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걸 굉장히 희한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뭐 저희가 그걸 이상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지. 아니, 뭐 그렇게 그러면 뭐, 예. 세상의 의견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 말이 정답이다 하는 것도 되게 꼰대스러운 생각이니까. 네, 네. 예, 저희는 이제 어차피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확신하는 대로 이제 하게 돼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최신 경영에 맞게, 설계 패턴에 맞게 자동차를 포괄적으로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판단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정 컨텐츠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